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모두 알잖아요. 근데요, 되게 이상한 건 이 한 권을 다 읽은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거 하나만 써먹어요. 사실요, 이 책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모두가 제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는요, 역사 변동이나 어떤 대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사회구조와 같은 필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느냐, 아니면 우연 혹은 역사적 개인의 역할에 의해서 발생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도 나와 있고요. 또 역사 진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역사 내에서만 발생한다 하는 유명한 주장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양서라는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번에 꼭 마스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요,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훑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요. EH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내용을 잘 모르느냐? 이거 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접하려면 읽기가 어려운 이유부터 아셔야 돼요. 하나는요, EH카가 이 책을 역사 철학의 측면에서만 주장하려고 하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그 안에 막 집어넣고 있습니다. EH카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사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주로 읽은 유럽 사람들은 그런 유럽사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어요. 교육이나 역사교과서 등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기가 수월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EH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 삽입한 역사적 사실을 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논리의 난해성이에요. 서술을 할 때 약간 철학적 언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죠. 제가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EH카의 역사 철학적인 주장들, 그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EH카는요, 사실은 전형적인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원래 외교관 출신이고요. 말년에 역사 연구랄까 정치사 연구에 매진한 사람이에요. 대작을 냈죠. 소련사라는 책을 14권을 말년에 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역사란 무엇인가는 1961년에 낸 책이에요. 이게 그냥 서술한 책이 아니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잘 보면 아주 설득적인 책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막 넣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EH카는 역사 사료만 막 엄청 파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역사학자라기보다는 비평가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독자에게 필요한 역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들을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쉽다고 얘기하면 또 어폐가 있죠. 앞에 제가 어렵다 그랬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핵심적인 주장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책을 읽으시면 점점 쉽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사실은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 이 책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EH카가 제시하고 있는 인식 방법은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해안을 우리에게 선사해요. 또 이 인식 방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우리가 아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상당 부분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의 지성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어요. 제가 권하는 것은 까치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김택현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 번역이 비교적 정확하고 우리가 읽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겁니다. 이 책은요,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1.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요거 뒤에서 설명하지만 번역을 그의 사실들이라고 한 부분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들, 이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런 이에치카의 지향이 1장의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죠. 2장은 사회와 개인이에요. 사회 구조의 역할, 어떤 개인의 역할, 역사에 있어서 핵심 동의는 뭐지? 이런 고민을 여기서 담고 있다는 것이죠. 3.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치카는 역사과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역사학에 그냥 이야기를 쭉 써놓은 인문학이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과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에치카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죠. 4장은 역사에서의 인과관계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그냥 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 장이죠. 5가 진보로서의 역사예요. 6이 지평선의 확대인데 이 5, 6은 이따 설명을 상세히 하겠지만 이 진보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한 이에치카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된 6개의 장을 통해서 이에치카는 다음 3가지 핵심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사실이죠. 과거의 사실. 그리고 그것의 반영물로 남은 사료. 그리고 역사가가 서술하는 역사. 이 3가지의 관계에 대한 것을 1장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2번째는 사회 구조, 필연적 요인 이런 거죠. 개인, 우연적 요인 이런 거잖아요. 이 필연적 요인과 개인에 의한 우연적 요인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주제를 2장, 3장, 4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3번째는 역사 진보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5장과 6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이 책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요. 역사가 그 사실들이죠. 이에치카는요, 과거의 사실, 그리고 사료, 그리고 역사가가 서술한 역사서술,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사료로 남고 역사가가 그 사료를 읽고 선택을 해서 역사서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서술된 게 역사책이잖아요. 우리가 접하는 역사는 그런 역사서술의 결과물인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의 사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사료로 남지 않으면 역사가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방법이 없죠. 결국은 역사가는 수많은 사실 중에 사료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취사 선택을 해서 역사서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당연한 얘기죠. 결국은 역사가가 그 사료를 사실로 선택하지 않는 한 역사로 남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선택한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개념으로 칭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역사가잖아요. 역사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가가 어떤 관점,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과거의 무수한 사실들이 선택되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부각되면서 거기에다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죠. 과거는 과거의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료로 남죠. 현재는 역사가의 관점과 입장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 역사적 사실이 나오고 그것을 이어붙여서 역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의 함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됐죠? 제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비판적 읽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사실과 사료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과거의 사실과 사료가 일치합니까?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사료는 대단히 편중돼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료가 많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사료가 많이 남았다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많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 사료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역사에 등장시키지 않으면 돼요? 아니죠. 역사학적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은 사료로 많이 남는 것은 지배자의 사료가 주로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의 사이즈보다 사료의 양이 많은 거죠. 그러면 민중의 삶과 관련된 거 사료로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역사에 조금 써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역사적 사실로 등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요 왕조실록 같은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사 연구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편중된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림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민담이라든지 이런 문자와는 다른 다양한 사료들을 통해서 사실은 있는데 사료가 적은 부분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역사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사료, 역사가의 관계를 이에치카가 좀 단선적으로 본다면 우리처럼 비판적으로 이에치카를 읽는 사람은 복선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얘기로 가죠. 2, 3, 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저는요 4장, 2장, 3장의 순으로 논려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4장의 얘기의 핵심은 제목대로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인과관계의 결과의 집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역사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그리고 역사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작은 인과관계, 큰 인과관계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박정희의 죽음을 생각해보죠. 총을 쏜 김재규, 박정희의 권력 측근들이 여러 존재하는데 그들 사이에 대립기량이라는 인과관계, 그 결과로서 총을 쐈다. 이거 작은 인과관계죠. 더 크게 보자면요 유신체제 이후의 사회경제적 모순, 민주적 열망과 독재 사이의 대립기량, 이런 큰 인과관계 속에서 박정희의 죽음은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인과관계의 이야기는 2장에서 다루는 사회와 개인의 이야기하고 연결돼요. 이런 거죠. 자, 인과관계인데 그 인과관계의 핵심 요소가 개인의 특성이냐는 거예요. 어떤 특정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인과관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 이런 문제죠. 이치카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개인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의 작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만 어떤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이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변동의 주요 동의는 사회 구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도 경험을 사실 하고 있는데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개인의 동기나 지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결과로 관철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 엄청 보지 않아요? 사회의 작동 속에서 개인의 동기와 지향은 관철되기도 하고 관철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역사의 차원에서 본다면요, 사회구조의 작동은 필연으로 봐요. 개인의 선택은 우연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연적 결과로서의 역사를 이에치카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개인의 선택이 커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과관계, 특히 큰 구조적 인과관계에서 보면 그 개인의 선택은 부차적 요인이라고 이에치카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3장의 주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3장에서는 이런 얘기죠. 역사란 필연의 결과물들. 따라서 역사도 하나의 과학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인과관계의 결과들이 모여서 필연의 역사가 되고, 따라서 그것은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이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주장인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비판적 읽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에치카의 이런 주장은요, 철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것인데요. 구조주의의 한계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철학에서는 구조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 구조의 작동이나 이런 측면을 무시하진 않지만 개별적 개인과 그 차이의 존재들을 중시하는 것이 현대 철학의 특징이에요. 구조의 작동에 의한 단일한 역사가 아니라 차이가 중시되는 차이의 역사, 이런 개념들이 현대 철학에서는 중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회구조와 개인, 필연과 우연을 단선적으로 보지 않고 보완적으로 보는, 동시에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뭐 그런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얘기로 넘어가면 5, 6장 얘기입니다. 역사의 진보, 지평의 확대, 이런 얘기. 역사는 진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착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에치카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진보와 지평의 확대의 방향성은 역사 내부에서만 나온다. 정해진 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진보의 방향, 미래는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얘기, 이거 마르크스의 이론하고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역사발전 단계론을 주장하잖아요. 미래가 공산주의 사회로 결정되어 있어요. 역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사상이나 사유의 상상물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일종의 정치적 지향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론은 이에치카식으로 얘기하면 역사 외부에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치카는요, 인간들의 능력의 합력,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힘의 합이죠. 그리고 창조적 과학의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래의 역사의 진보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마르크스에서 본 것과 같은 결정론적인 주장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치카는 역시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중시했습니다. 카가 역사의 내부에서만 진보의 방향성이 나온다는 것은요, 역사의 내부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역사를 형성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의 바람, 마음, 그것을 실현해가는 능력, 노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래의 진보의 방향이 결정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에치카의 세 번째 주장이거든요. 자, 이 부분도 비판적으로 읽어볼까요? 사실요, 요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2, 3, 4장에서 이야기하는 구조주의적 주장과는 논리 모순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구조의 작용, 필연을 중시하는 역사과학을 말하는 그런 구조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마음들이나 바람이나 능력같이 주체를 중시하는 것과는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구조주의는 구조의 거시론적인 변화의 방향이 진보의 방향을 결정해 간다는 논리로 귀착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현대 철학의 흐름에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 발전 단계론의 결정론, 구조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에치카의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중요한 주장은 5, 6장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5, 6장은 구조결정론이 아니라 주체 역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주장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해 볼까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역사란 과거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복원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현재적 문제의식, 관점, 지향을 가지고 과거의 사실 중 일부를 사료를 통해서 선택해서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고 배열해서 서술한 것이다. 정리 딱 되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우연이 아니라 사회 구조라는 것이죠. 따라서 역사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되며 역사는 과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래는 그런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람이나 형성되어 온 능력의 확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역사는 진보하지만 그 진보의 방향성은 역사 속, 즉 그 역사를 구성해가는 인간의 의식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비교적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논리를 정확하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풍부한 지혜를 선사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이죠. 자, 이에치카의 주장을 좀 더 변증법 혹은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제가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요, 역사가가 선택한 역사적 사실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지 말고요, 역사가의 선택의 방향, 이게 한 축에 있어요. 또 사실 혹은 사료들에 기입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일방적으로 역사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것이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치카의 주장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꽤 달라요. 이 변증법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설명하는 것 대신요, 사회 구조, 개인, 어떤 우연한 자연적 현상,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작동하면서 역사가 구성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에치카는 사회 구조의 작동을 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변증법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역사의 진보 역시 사회 구조의 작동과 함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성, 습속, 바램, 능력 이 두 가지가 변증법적으로 작동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은 페르낭 브로델의 생각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브로델은요, 사건으로서의 표층, 구조로서의 중간층, 습속, 심성, 바램, 능력 이런 것으로서의 심층 이 세 가지의 작동에 의해서 역사는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중간층인 구조와 심층의 영향에 의해서 표층으로서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사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심성, 습속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또 변화해 갔고요. 그러한 변화가 구조의 변동을 또 야기시키고요. 그 구조가 다시 표층으로서의 사건에 작동하는 것이라는 논리예요. 순환, 서로 영향 미치면서 계속 순환하는 거죠. 어때요? 페르낭 브로델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자, 브로델의 이야기로 비판적 읽기를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는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해안을 주는 건 확실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상의 성장을 끌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이유에서 이 책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사회 현상들이 있어요.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 구조와 개인의 변증법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멋질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어요? 또 그 현상의 미래의 방향성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램 그리고 현재 능력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현상에 이런 생각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19 이건 우한의 어떤 계기에 의한 재앙인가요? 박쥐고기를 먹는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에치카의 인식 방식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기후 환경 문제라는 구조의 산물이라는 시야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또 미래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느냐, 그리고 현재 능력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갈 것이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해보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역사라는 건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의 내가 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지향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이죠. 이에치카가 얘기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대화다라고 말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죠. 또 나를 설명하고자 할 때 인과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들, 나의 내부의 구조들, 육체적인, 지식적인, 감각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도 해당하겠죠. 그것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역사를 구조론적 차원에서 보는 거죠. 자,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왜 중요한 고전인지가 좀 실감나지 않으세요? 역사를 바라볼 때, 아까 예를 든 세상일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메모한 것들을 자주 뒤적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리포트 쓸 때 이에치카를 자주 인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 책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제 영상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요, 메모하고 되뇌어 본 다음에 여러분들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지 않은 어떤 다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댓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